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어, 동영상 강좌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 우리 이제 그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테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 수학은 뭐 딱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수학입니다, 말 그대로 수학. 어떻게 보면 우리 공대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수학에 대한 내용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위주로 좀 여러분들한테 수학을 정립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학을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지만 수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운 과목이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수학도 있지만 실제 이제 공대생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꼭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그 포괄적인 내용,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누구나 좀 한 번 정도 알아둬야 할 사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당분간은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해놨습니다. 제가 좀 사정도 있고 또 그 사정이 이제 애기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애기 수술이 앞에 있어서 좀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면 또 안 돼서 요즘 뭐 코로나가 워낙 많이 걸리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뭐 이례적으로 또 한 번 정도 걸려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능하면 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동영상 강좌로 좀 돌렸고요. 우선은 우리 동영상 강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줌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촬영분을 지금처럼 촬영을 해서 이제 녹화된 내용을 듣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촬영분을 듣는 이 내용 자체도 사실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25분 정도의 녹화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방법을 제가 택했어요. 강의하는 시간이 좀 많고 그렇지만 제가 강의하는 시간을 우선은 많이 잡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정도로 제가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가 50분 수업, 그 다음에 10분 쉬고요. 그 다음에 또 50분 수업,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풀로 수업을 듣는 형태가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잠깐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약간씩 줄 거예요. 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이를 좀씩 해봤으면 좋겠고요.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다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어도 우선은 제가 일방적으로 수업하면서 중간에 고민해야 할 부분들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름 시간을 갖고 수업 시간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뭐 20분 수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받는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서 이제 그
보고서죠, 보고서. 보고서라기보다는 이제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답하거나 등록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채택하게 되면 수업은 이제 25분만 들어도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서 등록하는 이런 방식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우선은 강의를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좀 지나서 제가 또 방향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바꾸게 되면 그런 개념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듣는 거는 우선은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로 영상을 올린 다음에 그 영상을 링크를 학교 동영상 시스템에 이제 링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간은 학교에서 수업 듣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 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일주일 동안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듣고요. 그 다음에 PPT 자료는 이제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업에 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내니까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이 PPT 자료를 이용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중간고사 볼 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문제를 풀면 아마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방식은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목소리만 들어서 그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요 화면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수학은 이제 챕터는 딱 너무 이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챕터는 이제 랜덤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이제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챕터 2의 논리와 명제를 기준으로 해서 좀 테마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수학에서의 명제와 그 논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거의 첫 페이지죠. 1장, 2장 이 범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학 공부할 때 보면은 수학책의 제일 앞 페이지가 제일 이렇게 시커멓게 되죠. 그 이유는 쭉 공부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시 까먹을 만하면 다시 돌아와서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반복해서 공부를 자기가 할 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앞 페이지 쪽을 주로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인 사고, 그다음 명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논리와 명제를 아주 명확하게 배우고 있고 활용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요 논리와 명제를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쉬운 내용, 그다음 이런 내용으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이 논리와 명제가 우리 전자 쪽에 특히 아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공지능과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쉬우면서도 제일 중요한 분야가 논리와 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하더라도 요게 어떻게 전자 쪽에 적용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를 잘 알아 놓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논리와 명제의 내용이 결국은 우리 컴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이 됐다. 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던 아니면 컴퓨터를 설계를 하던 IC 칩을 설계를 하던 그 부분에 요 내용이 그대로 녹아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논리와 명제는 저는 IC다, 칩이다, 반도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논리와 명제에 대한 내용을 잘 활용을 해서 실제 컴퓨터의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컴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를 많이 배웠을 텐데 뭐 논리야 놀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 결과를 도출을 해내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요 논리의 의미는 우리가 뭔가의 참과 거짓에 대한 논리, 이거는 참이다, 이거는 거짓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과 거짓이라는 보편성의 그런 논리를 따지게 돼요. 아니면 이게 있다 없다라고 하는 있고 없고의 관계, 뭐뭐는 있고 없다, 아니면 참 이거는 참이고 저거는 거짓이다 라고 하는 논리적인 사고, 그거를 이제 수학적인 개념으로 정립을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개념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서 그 논리하고 놀 수 있는 이런 기판을 가졌으면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우선은 이제 논리와 명제, 그 다음에 논리 연산, 논리도 연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동치 관계, 그리고 추론, 그 다음에 추론 논리, 논리 용어 논리용 언어를 이제 정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란 그럼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죠. 주로 우리가 인간이 사고가 이제 논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이제 사고하는 사람이 주로 주어진 문제를 이제 객관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 사고의 법칙을 체계적으로 추론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개념이 이제 논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죠? 사고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논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넌 논리적이다. 넌 논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객관성을 명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인 거는 거의 똑같이 결정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의 목적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논리를 통해서 입증이 옳은가를 측정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정한 논리가 주어지면 그거가 이제 그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내용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필요한 법칙을 우리가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아주 이렇게 논리적인 연구나 응용이 한 분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우리 공대 쪽에서는 컴퓨터 관련 학문 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인공지능이라든가 컴퓨터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학문으로 혹은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공학도들이 다 이 분야에 폭넓게 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에 증명을 하거나 할 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설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디지털 논리 회로의 설계, 회로 설계를 할 때 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알고리즘 설계나 증명에도 써야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논리 회로의 회로 설계를 하는데도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논리 프로그램 관련 분야, 프로그램 작성을 하는 코딩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딩이죠, 코딩. 여러분들이 이제 아두이노나 뭐 이런 이제 코딩을 배울 텐데, 그 코딩하는 분야에서도 이 논리와 명제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객관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에서도 사용한다. 사용하는 용도가 상당히 많죠, 그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내용에서도 얘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마타와 계산 이론에서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결국은 로봇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인공지능, 아까 앞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필요한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 쪽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고를 변화를 할 수 있는, 많이 사고를 해야 돼요. 생각도 하고 이거를 이제 결과를 도출을 해낼 수 있는 이런 논리적인 사고가 변화가 되어야만 되고요. 이 논리와 명제가 어느 파트에 사용되는지의 그 개념도 좀 이해를 해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학 고등학교 때 수학을 보면 그냥 논리와 명제의 그 자체만 가지고 따져요. 그게 지금처럼 이런 디지털 논리 회로나 아니면 알고리즘 설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게 적용되는지를 언급조차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좀 잘 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분야까지도 얘기를 해주기도 하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 선생님들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수학적인 개념으로서의 논리와 명제를 설명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은 논리와 명제는 이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이런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쪽에도 적용을 하고 로봇 쪽이라든가 인공지능에도 활용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앞으로
이 내용을 이해를 해놓고 그거를 배워야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섹션이에요. 그래서 처음 1차적으로 제가 이 분야를 꺼내온 겁니다. 다음에 뭐 미적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고요. 앞으로 다른 과목에서도 계속 활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초를 좀 잘 닦아놓고 논리적인 사고를 정립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논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리, 명제 논리, 그 다음에 수론 논리, 이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암기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의미만 여러분들이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논리 명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명제 논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주어와 수어를 이제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할 때 보면 주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이제 하나의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그런 법칙을 다루는 게 명제 논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와 수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식으로 처리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법칙을 우리는 명제 논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수어 논리라고 하는 거는 주어와 수어를 구분해서 참 또는 거짓에 관한 법칙을 다루는 게 수어의 논리다.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명제를 가지고 따지느냐 아니면 수어 부분을 가지고 따지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뭐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라고 하는 걸 따질 때 어떤 게 답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뭐 달걀이 있어서 계란이,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여서 그거 품어서 계란이, 그 달걀이랑 계란이 똑같은 얘기죠. 달걀이 이거를 이제 부화시켜서 병아리가 되고 닭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달걀에서 부화돼서 뭐야? 닭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닭이 달걀을 낳았기 때문에 닭이 있어야만 달걀이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두 개 다 말이 맞잖아요, 그죠? 어떤 게 먼저냐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분류가 되어져 있는, 그래? 어떤 게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거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논리가 되고 저렇게 하면 저런 논리가 되고, 사실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저는 이제 논리적인 표현으로 따지면서 살아간다고 봐요. 그리고 그 논리는 이제 명확하지가 않으면 입김이 센 사람 그 다음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목소리 세고 그 다음에 아주 논리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마냥 진리인 듯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경우도 많죠. 그 사람이 정말 다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 명제와 논리의 관계는 결국은 사기꾼을 만들어내는 거하고도 똑같다고 보셔요.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참인 양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인 토론과 결과를 유출해내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표본이나 그 어느 쪽이 더 그 논리적으로 우월한지를 가지고 그 분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약간 불공평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뭐 그게 현실인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논리를 필 때는 논리 정연하게 정립을 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데 우선시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의를 넣어놨습니다. 명제란 어떤 사고를 나타내는 문장 중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고입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 중에 이게 참이나 그 다음에 거짓을 이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논리와 명제라고 두 가지 테마가 나왔었는데 명제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해놨어요. 아시겠죠? 명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고를 나타내는 문장 중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학적인 식을 말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요 정의는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시겠죠? 명제 프로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항상 따지죠. 참, true, 그 다음에 거짓, false. 자, 그래서 밑에 정의에 대한 부분은 약간 언급을 더 했습니다. 명제는 통상 영어의 소문자로 표현을 하더라. 자, 정리를 잘 하세요. 이거. 네. 명제는 통상 영어 소문자 PQR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그리고 명제가 참 또는 거짓의 값을 가질 때 그 값을 명제의 진리값이라고 한다. 자, 이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우리가 명제는 통상 영문자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명제는 참과 거짓의 값을 가질 때 그 값을 명제의 진리값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참과 거짓에 대한 값을 가지고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앞전의 논리는 그냥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고 그 논리적인 사고를 뭘로? 참과 거짓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식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명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일 때는 T, 거짓일 때는 F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명제는 단지 T와 F 두 가지의 진리값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두 가지의 값을 갖는 논리를 우리는 이진 논리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진 논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에 딱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이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논리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두 가지만 딱
나올 수 있는 논리를 따진다면 뭐가 있어요? 있다 없다. 이것도 두 가지 논리죠. 있다 없다. 그죠? 있다 없다. 그래서 요 명제도 두 가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진 논리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조건만 존재하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두 가지 조건만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진 논리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디지털에서는 1과 0, 그죠? 1과 0 두 가지의 수치 체계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밑에 쉬어서 가기 한 가지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놨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란 어떤 문장이나 식이 애매하지 않고 참과 거짓이 명백하다. 됐죠?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2는 4다. 이 문장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수학을 배운 거로 따지면 거짓인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5가 돼야 하는데. 그러면 저거는 명확하게 이제 거짓인 문장이 떨어지죠. 근데 지금 몇 시일까? 몇 시인가? 라는, 또는 과제물을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오 라는 문장이라든가, 이런 문장들은 결국 뭐예요? 참과 거짓을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결국은 명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명제라고 하는 거는 이진논리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립을 해서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논리와 명제의 명확한 정의를 우리는 해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 문장이나 식에서 명제를 찾아보고 명제의 경우 그것의 진리값을 판별해 보자. 자, 우선은 첫 번째, 바나나는 맛있다. 참과 거짓 판단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3x 플러스 5y는 7. 참과 거짓 판단할 수 있어요? 현재로서 x값하고 y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얘는 참과 거짓이 판단될 수가 없죠. 그 다음 28. 28은 4의 배수다. 배수가 맞아요? 요거는 정확하게 떨어지죠. 그죠? 4의 배수가 뭐 4, 1은 4, 4, 2, 8, 4, 4, 4, 3, 12, 4, 4, 16, 뭐 4, 7, 28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배수로 올라가는 거냐 물어보는 거죠. 이건 명확하게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가는 중입니까? 라는 내용을 던졌어요. 이건 참과 거짓의 논리로 표현할 수가 없죠. 나는 뭐 서울 갑니다. 나는 부산 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 4번은 참미나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명제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참미이기 때문에 명제고 진리값은 t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배수값이 아니면 뭐 27이다, 만약에 27은 4의 배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여기가 28이 아니고 27이면 27은 뭐 4의 배수다 뭐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는 요거는 틀린 문장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참인 문장이고 t와 f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요 논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잘 해야만 되고요. 뭐 잘 아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한 번 정도 리뷰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생각의 표현을 좀 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들은 모두 명제이다. 이 명제들의 참 거짓을 판별해 보자. 6은 4보다 작다. 작나요? 아니죠. 거짓이죠? 그 다음에 유채꽃은 노랗다. 유채꽃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예요? 우리가 느끼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 보면 노랗잖아요. 참이네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7의 값은 홀수다. 3, 7, 21이니까 당연히 홀수가 되겠네요. 참이 되네요. 그 다음에 공기는 H2O다. H2O가 공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4번도 거짓이 되는 거죠. 뭐 광고에서도 H2O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명제에 대한 내용을 넣고요. 뭐 옆에 밑에 만화에도 나와 있듯이 바나나는 맛있다? 이런 경우들, 이런 것들은 명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잘 정립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정의입니다. 앞전에 2-1은 명제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의 문장이나 식을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나 식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명제를 이제 단순 명제라고 한다. 심플한 명제. 하나의 문장 혹은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 우리가 문장과 식으로 표현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나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명제를 우리는 이제 단순 명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개의 단순 명제들이 논리 연산자들로 연결되어 있는 명제를 우리는 합성 명제다. 그러니까 앞전에 봤던 문장이나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를 단순 명제라고 했는데, 문장이나 식을 논리의 연산자로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명제를 이제 합성 명제다. 뭐 똑같아요. 합성이라는 건 합한 거죠. 뭐 두 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놨는데요. 장미꽃은 빨갛다. 이것과 그 다음에 유채꽃은 노랗다. 이게 각각의 문장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식이에요. 이게 단순 명제라고 합니다. 그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예를 들면 장미꽃은 빨갛고 유채꽃은 노랗다.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합성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죠?
단순 명제하고 그 다음에 합성 명제의 차이를 좀 알아놓고요. 우리는 논리적인 표현할 때는 단순 명제도 많이 쓰고는 있지만 요 합성 명제도 많이 써서 표현한다. 그리고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은 요 합성 명제에 의한 표현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죠? 장미꽃은 빨갛다, 유채꽃은 노랗다. 그 두 개를 합하는 거죠. 장미꽃은 빨갛고 그다음 유채꽃은 노랗다. 그래서 요 합성 명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성 명제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논리적인 사고가 이제 다양하게 표현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설명을 좀 해놨네요. 단순 명제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수치적인 표현은 이렇게 표현한다. 꺾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단순 명제들을 연결하는 여러 연산자들을 우리는 논리 연산자라고 한다. 논리 연산자, logical operator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리 연산자. 그리고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그 명제를 구성하는 단순 명제의 진리값과 논리 연산자의 특성에 따라서 값이 정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각의 단순 명제의 진리값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논리 연산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그 값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요. 요 하나와 하나의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와 하나의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합성 명제의 요 연산자들의 논리값하고 논리값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결과값이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 명제의 진리값은 결국은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표현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는 T 혹은 F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 명제라고 하는 것에 결국은 그러니까 단순 명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진리값을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만 따라서 표현하게 되는데 합성 명제 같은 경우는 진리값을 진리값 자체가 이제 복잡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리치표를 가지고 그 내용을 합성 명제의 진리값을 우리가 결과를 합성 명제의 진리값의 결과를 우리가 쉽게 구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치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진리치표를 가지고 합성 명제의 진리값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합성 명제에 대해서는 진리치표를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진리치표의 표시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항상 논리에 대한 진리지표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지표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진리지표는 이제 결국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복잡한 논리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의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요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 복합 명제에 대한
진리표를 만드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만 되고요. 왜냐면 모든 걸 생각으로만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 생각을 수치적인 형태로 표현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진리표라고 하는 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진리표는 우리가 작성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논리만 따지면 간단한데,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활용되는 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요 진리표의 테이블 자체가 복잡해져 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요. 논리기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꺾기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V, 그 다음에 뒤집어 놓은 거, 그 다음에 물결, 이와 같은 이제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해서 이제 합성명제를 이제 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합성명제를 구성하게 되고, 결국은 합성명제는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영문자로 표현을 해서 PQ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합성명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부분명제 등을 이제 활용을 한다. 그래서 부분명제들을 우리 이제 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합성명제는 진리값. 합성명제의 진리값은 각 변수들의 진리값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논리연산자의 이름과 기호를 정립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약간 표현 방법들이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학적인 배경으로 표현하는 거하고요. 실제 이제 반도체 입장으로 표현하는 거가 약간 표현 방법이 구별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명확하게 유심 있게 잘 봐두도록 하시고요. 우선은 부정은 뭐예요? 낫이죠, 낫. 물결 모양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논리곱은 이렇게 꺾기로 해서 표현합니다. 논리곱. 엔드. 연산자의 의미로 보면 엔드로 얘기를 합니다. 엔드. 두 개 다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합. 논리합은 이렇게. 혹은 연산자의 의미로 보면 or 게이트. or. 그 다음에 베타적인 논리합. 익스크루스죠. 익스크루시브 o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익스크루시브의 or는 이제 이렇게 안에다가 플러스 표현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100% 이걸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이제 수학적인 논리의 기호 표현으로 보면은 저렇게 표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만약 뭐뭐라고 한다면 if then이에요. if then이 만약, 이게 만약이에요. 만약 가정하는 거죠. 가정. 만약 뭐뭐라고 한다면, 그러면 then 다음을 해라,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인지는 몰라요. 만약 뭐뭐라고 한다면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그 다음에 쌍방 조건. 만약, 그리고 only. 만약 only는 오로지
그 조건에 그죠? 쌍방 조건 if와 only if 두 가지를 따질 때 쌍방 조건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립을 하고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